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취소 소송 이 쟁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혼인 관계,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가장 유명한 게 이혼이죠. 이혼을 통해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그와 또 별도로 혼인 무효 소송이나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서도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늘 설명할 혼인 취소 소송은 애초에 혼인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뭔가 원시적인 잘못이 있을 때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쓰이는 이혼은 혼인 성립할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성립 이후에 어떠한 쌍방의 귀책이나 어떤 파탄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이 실제로는 국내에서 일어난 혼인 관계에서 혼인 취소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일 많은 게 이제 국제 결혼에서 혼인 취소가 많고, 또 요즘에는 이게 사건이 생기는 원인이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를 통해서 교제를 해서 사귀게 되는 경우,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학력이나 가족 관계나 출산 이력이라든가 심지어 결혼했던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속임수 때문에 속아서 결혼했다라는 걸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가정법원이나 부산 가정법원 같은 그 광역 단위의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개되어 있는 혼인 취소 소송 판결들도 최근 것들까지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공개된 게 그 정도니까 비공개된 건 더 많이 있겠죠. 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소송의 방법으로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 중요해요. 민법 제807조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유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인 경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아요. 그 외에도 혼인 정령 미달인 경우, 혼인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인 경우, 혼인 당시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던 경우, 중혼인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혼인 취소 사유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결혼이었음을 원인으로 한 혼인 취소 소송입니다. 네, 우리나라 법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민법 제807조에 혼인 정령이라는 걸 규정해놨는데, 그 혼인 정령에 미달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법에 돼 있어요. 웃기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결혼할 때는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근친혼,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제 법이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을 막고 있죠. 근데 이 근친혼도 일정한 범위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고, 또 일정한 범위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근친혼 중에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혼. 중혼이 뭐냐면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률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혼인, 후혼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혼인 성립 당시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을 때, 이것도 혼인 취소 사유예요. 요 조문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6개월은 제척 기간이어서 도가 되면 끝나고 중단 사유가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일 때 요겁니다. 자, 요것은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이에요. 보통 이제 강박에 의한 혼인은 요즘 거의 없고, 상대방이 사기로 결혼을 했을 때 그거를 그 혼인 관계를 아예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요 3개월의 기간도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가면 끝이고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아까도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기존의 혼인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에 대한 속임수, 이러한 것이 대부분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에 의한 혼인, 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판례는 그러한 속임수가 사소한 것인 정도인 경우, 사소한 거짓말이나 사소한 묵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사기 결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안마다 좀 달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결혼에 해당해서 이제 혼인 취소를 인정한 사례 중에 정신병이 있는 것을 숨긴 경우, 중대한 정신병이 있는 것을 숨긴 경우,
그다음에 그 당사자의 동일성을 착오할 정도로 가족관계나 학력관계를 완전히 속인 경우, 두 번째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결혼인 것처럼 자신의 전혼 전력이나 전혼에 따른 자녀나 전 남편 간의 관계를 완전히 숨긴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 좀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사기라는 것은 단순히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묵비한 것, 부작위 한 것도 여기서의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작위나 묵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면서 사실관계가 어땠냐면, 이 A라는 여성이 어렸을 때 아동 성범죄 피해를 당해가지고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출산을 했지만 그 아이를 뭐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뭐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게 지내고 완전히 이제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이 여성이, A라는 여성이 뭐 B라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내가 사실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낳은 애가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그냥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이 그걸 알고 나서 이건 사기당한 거다, 사기 결혼이다, 어떻게 출산 경력을 속일 수가 있느냐 라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이 A 여성이 원했던 출산이나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자기가 키웠던 것도 아니고 교류한 것도 아니고 출산 이후에 어떠한 교류나 양육이나 이런 게 없이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장애를 미친다거나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출산 경력이나 전혼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거는, 이 혼인 취소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할 뿐이지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했다고 해서 혼인 중에 낳은 자식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고, 혼인 취소하면서 만약에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의 협의로 양육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한 협의의 내용이 자의 법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비양육치는 면족교섭권을 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이혼과 거의 유사한 효과죠. 또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 취소 소송에서도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재산 상속 부분에 있어서도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안이 있냐면, 자, A하고 B가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A가 먼저 사망한 거예요. 혼인 관계 중에 A가 먼저 사망해서 당연히 이제 사망하니까 배우자인 B가 A의 재산 중에 일부를 상속을 받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혼인이 취소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B가 상속받은 A의 재산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나 그 B가 상속받은 A의 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될 건가, 이거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는 혼인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 발생하고 재산 상속에 관해서만 별도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다. 즉 혼인 취소는 시분관계든 재산관계든 동일하게 장래에만 있기 때문에, 이미 혼인 관계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사후에 그 혼인이 취소됐다는 것만으로 그 상속받은 것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그 상속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혼인 취소 소송으로 문의 주시는 분도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이혼으로 기결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사기 결혼, 그런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뭔가 이제 좀 자기도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혼인 취소라는 게 남아있으면 이제 분명히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고 나는 사기 결혼을 당해서 부득이 취소한 거다 라는 어떤 본인의 명예 때문에라도 이혼이 아니라 꼭 혼인 취소로 이렇게 승소를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기 결혼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 직업, 직장, 경제력, 가족관계, 전혼 경력, 출산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부작위, 소극적 부작위의 경우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으며, 사기 취소의 경우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반드시 소송을 접수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